영순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 지금 설마 경기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건가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적당히 좀 해. 며칠째야. 2020년 11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친구 기다리는 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매일같이 올리는 악성 유저가 나타나자 네티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었죠. 무려 한 달이 넘게 이어진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사실 여기에는 커다란 반전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처음 글을 올린 지 42일이 지난 어느 날 해당 유저가 이제 친구 안 기다려도 됨 이라는 제목과 함께 친구가 11월 새벽에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47일 만에 깨어났다 라는 내용의 글을 업로드했던 건데요. 너무나 커다란 사고를 당해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태에 빠진 친구가 기적적으로 회복해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친구 기다리는 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계속해서 올렸었던 것이었죠. 이런 감동적인 반전을 맞이한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우정에 열띤 응원을 보냈고 그에 보답하기라도 하는 듯 1년 후 해당 유저와 사고를 당했던 친구는 크게 회복된 모습의 근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와,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첫 보기에는 무개념 그 자체로 보였던 행동들에 알고 보니 상상치도 못했던 반전이 숨어있는 경우가 몇 가지 더 있다고 하죠. 오늘은 전 세계에서 욕먹었는데 알고 보니 숨겨진 의미가 있었던 행동들 탑 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콘돔 셔츠. 얼마 전 열렸던 카타르 월드컵의 개막식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한국의 유명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등장해 멋진 공연을 펼치며 묻 한국인들을 자부심에 차오르게 만드는 일이 있었죠. 국내를 넘어 세계 각지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탄소년단은 그야말로 월드스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런 월드스타도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에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이 SNS에 올린 사진에서 입고 있었던 옷이 문제였죠. 그냥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일상 사진 같지만 옷에 그려진 무늬를 잘 보시면 헐! 이거 콘돔이잖아요. SNS에 올리자마자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뜨거운 화제가 된 이 사진은 수많은 네티즌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들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에게 10대 팬이 많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걱정된다 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몇몇 팬이 대체 이게 무슨 옷인가 싶어 찾아본 결과 여론이 정반대로 돌아서고 말았다고 하죠. 미국의 브랜드 플레저스와 영국의 소매업체 E&D가 함께 제작한 이 프로텍션이라는 이름의 셔츠는 사실 올바른 피임이라는 주제로 제작한 제품이었기 때문, 즉 제이홉은 자신들의 10대 팬들을 위해 안전하면서 책임감 있는 성관계를 지지한다는 너무나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창피하거나 무섭다는 이유로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콘돔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이죠. 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었는데 너무 의미부여하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 해프닝의 당사자 제이홉은 예전부터 공익적인 목적의 아이템들을 꾸준히 착용해 SNS에서 올려서 그 의미를 알려왔던 데다가 억소리가 나는 기부까지 해왔던 만큼 저 콘돔 셔츠 역시 그 의미를 알고 입었다는 의견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야,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이런 것까지 잘하면 너무 완벽한 거 아닌가요? 3위 외제차 생매장.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이 다하면 화장을 시켜 분향소에 모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화장보다는 땅에 묻는 매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브라질의 백만장자 친퀴노 스카르파가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자신의 고급차를 땅에 묻겠다는 황당한 소식을 전하며 온 브라질 전역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에이 설마 농담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중장비를 동원해 차가 들어갈 만한 거대한 구덩이까지 파놓고 매장 준비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하기까지 하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럴 거면 그 돈을 의미 있게 쓰라는 거센 비판들은 기본,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쏟아냈는데요.
이런 여론에도 개의치 않고 꿋꿋이 벤틀리 생매장을 준비한 친퀴노는 심지어 이 장면을 TV 중계까지 하겠다며 수많은 기자들을 집으로 초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온 브라질인의 이목이 집중된 자동차 매장의 날, 매장 직전 기자들 앞에 선 친퀴노의 입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마디가 흘러나왔죠. 자동차는 아까워하면서 왜 활용 가능한 장기들을 땅에 묻는가? 사실 브라질 전역을 시끄럽게 했던 이 행동은 처음부터 장기 기증 홍보를 위해 기획되어 있었던 공익 퍼포먼스였던 것. 장기 기증이 활성화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기보다 그냥 그대로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던 친퀴노가 낸 멋진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관통했는지 실제로 이후 한 달 동안 브라질의 장기 기증은 31.5%나 증가할 정도였죠. 우와, 저는 악플 하나만 달려도 손이 덜덜 막 떨리던데 공익을 위해 전 브라질 국민의 비판을 며칠이나 감수하기까지 하다니 정말 대단한 신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2위 중국 사랑해요.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국의 땅이었던 홍콩은 영국이 중국의 홍콩을 반환할 당시 영국 문화에 깊게 물든 홍콩이 중국의 사회주의 시스템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 일국양제라는 독특한 제도를 취하게 됩니다. 덕분에 홍콩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 2019년 중국이 그간의 약속을 깨고 홍콩을 꿀꺽 집어삼키려 시도하며 홍콩 사람들이 한순간에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 놓일 커다란 위기에 처하는데요. 수많은 홍콩인들이 들고 일어나 대규모의 민주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 운동은 전 세계 각지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되죠. 이렇게 홍콩 사람들의 투쟁으로 분위기가 과열되어 갈 때쯤 아시아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홍콩의 최고 갑부 리카싱이 신문에 실은 광고 한 편이 갑자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중국을 옹호하는 동시에 홍콩 시민들의 시위를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는 광고를 신문에 내걸었던 것. 당연히 홍콩 사람인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식의 비판이 그에게 쏟아졌고 이 다툼을 본 중국 정부는 싱글벙글 홍콩 최고 부자도 우리 공산당을 지지한다며 이 광고를 웨이보를 비롯한 중국 사이트 전역에 여기저기 퍼뜨렸죠. 심지어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리카싱이 홍콩 시위대를 규탄했다며 대서특필이 되었던 이 광고. 하지만 다음날 사람들이 광고의 숨은 뜻을 알아채면서 국면은 급격하게 뒤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광고에 실린 각 단어들의 끝 글자들을 조합하면 인과는 국가에게 있다.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라 라는 말이 숨어 있었던 것인데요. 이 중국판 세로 드립에 화들짝 놀란 중국 정부는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신문기사를 급하게 삭제, 회수에 나섰지만 이미 동네방네 떠들어댄 탓에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후였죠. 홍콩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리카싱의 사진과 그가 숨겨두었던 광고의 진짜 의미를 합성한 포스터를 만들어 시위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2021년 3월 중국 정부가 억지로 홍콩을 중국으로 예속시키며 사람들이 기대했던 홍콩의 독립은 한 걸음 멀어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시린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홍콩도 얼른 추운 시절을 극복하고 독립이라는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1위 경기 중 스마트폰. 마지막 순위의 무대는 아까 벤틀리를 매장하려다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브라질로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언제나 축구의 진심인 브라질 사람들. 이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브라질 사람들이 사랑하는 국내 프로리그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는데 에? 지금 설마 경기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건가요? 언제 슛이 날아올지 모르는 축구 경기장에서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골키퍼의 모습이 전국에 똑똑히 생중계되고 말았죠. 팬들이 골키퍼를 향해 제발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경기에 집중해! 라고 소리를 질러대도 골키퍼 산토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매만질 뿐이었는데요. 결국 경기가 종료된 후 산토스의 이 행동은 브라질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언론사들이 완전히 미쳤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물론
네티즌들은 우스꽝스러운 그림으로 산토스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죠. 심지어 브라질 스포츠 사법 규정에 따라 산토스가 1경기 출전 정지를 받은 것으로도 모자라 소속팀까지 18,000달러, 약 2,2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기까지 하자 그에게 직접 해코지를 하러 나서겠다는 팬들까지 등장했는데요. 축구의 진심인 브라질이었던 만큼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된 산토스는 기자들을 모아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도 필드에서 휴대폰을 본 저에게 화가 난다며 말문을 연 산토스는 그리고 이 분노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과 같은 분노일 것입니다 라는 말을 꺼내며 험악한 분위기를 단 한마디로 반전시키는 데에 성공했죠. 당시 브라질에서는 하루 평균 150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었고 이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었는데요. 이 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자동차 공유업체 우버와 산토스가 손을 잡고 깜짝 공익 캠페인을 기획했던 것이었죠. 모두에게 욕을 먹던 무개념 골키퍼에서 한순간에 개념 골키퍼가 된 산토스는 이 캠페인을 통해 무려 35억 원의 마케팅 효과를 기록했고 그 결과 해당 캠페인 광고는 광고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칸 라이언즈에서 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간 무슨 말을 해도 떨어지지 않던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해당 캠페인 이후 급격히 떨어진 것을 보면 충분히 은상을 받을 만한 광고였던 것 같죠? 때로는 더 큰 목적을 위해 나서서 비난받을 행동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나와의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벤투 감독의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하다 그만 퇴장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싶었던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김영권 선수 대신 자신이 퇴장을 받아 포르투갈과의 3차전을 대비하려던 의도였었죠. 벤투 감독의 노림수대로 무사히 다음 경기에 출전한 김영권 선수가 모두가 아시는 대로 포르투갈 상대로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장면들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그 속에 숨겨진 목적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